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과소평가당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아닌가 싶은 비라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비라고는 비슷한 바이크가 한 대도 없고 비라고 자체가 장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라고가 얼마나 엄청난 오토바이인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걸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디자인을 보시면 엔진이 프레임에 매달려 있습니다. 밑부분에 프레임이 없죠. 이렇게 하늘에 매달려 있죠. 그래서 이 오토바이가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밑에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엉덩이 쪽 프레임은 굉장히 푹 꺼져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좀 못생겨 보이는데, 이 못생긴 프레임 때문에 커스텀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트고가 낮아서 굉장히 편하네요. 비라고 타시는 분들은, 할리 데이비슨 타시는 분들이 장거리 다녀와서 몸살이 난다라는 얘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편안하고, 그 편안함의 비밀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스텝이에요. 스텝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섀도우나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 약간 앞쪽에 있죠. 근데 비라고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섀도우나 할리 데이비슨은 배기 라인이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텝을 여기다 놓을 수가 없어서 스텝이 이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리 타시는 분들이 그 위치가 약간 애매하다고 느끼셔서 이쪽 앞까지 개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리가 이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허리가 받는 부담이 심해져가지고 그런 오토바이를 오래 타면은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하지만 비라고 같은 경우는 배기 라인이 이 밑으로 지나가요. 제가 지금 튜닝을 한 거고 순정은 이 밑으로 숨어 있습니다. 이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쪽 배기 라인도 이쪽이 아니라 밑으로 지나가가지고 스텝 위치가 가운데로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기역자로 접혀서 이 말 타는 자세처럼 굉장히 편안한 거고, 이 비라고는 전국 투어를 다녀와야 그 참맛을 알 수가 있는데, 쉬지 않고 계속 달려도 몸에 무리가 안 옵니다. 할리 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들의 단점을 하나하나 다 박살낸 오토바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배기음마저도 할리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자기만의 소리가 납니다. 비슷한 오토바이가 한 대도 없고, 이 야마하 비라고 자체가 하나의 장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야마하 80년대 엔지니어들이 할리 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를 만들자가 아니고 자신들만의 오토바이를 만들자, 우리 오토바이는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오토바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라인들, 특이한 머플러 라인, 그리고 특이한 스텝 위치, 이런 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80년대 야마하 마케팅 쪽 사람들이랑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우리도 혼다 섀도우처럼 할리처럼 만들어야 돼, 그래야 팔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엔지니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엔지니어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만든 마지막 오토바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이 다음에 나온 드렉스타 같은 경우 약간 할리 데이비슨 같은 모양으로 설계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원가 절감을 안 하고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에도 쓰인 엔진이고 80년대 초반에 나와서 아직까지도 잘 굴러가고 고장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이 오토바이를 덜컥 구입을 하시면 카브레터 정비성이 너무 안 좋아서 정비해주는 것도 없고, 정비해주는 거 찾아도 예약이 밀려있고 아마 엄청나게 골치 아프실 거예요. 제가 좋다 얘기한다고 함부로 구입하지 마시고, 이 비라고가 얼마나 대단한 오토바이인지 그 이야기하려고 촬영하는 거니까 무턱대고 구입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라고가 다소 덩치도 작고 엔진 소리도 희한하고, 그래서 이걸 좀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할리 데이비슨이나 섀도우 같은 거 타시는 분들 중에서 비라고 무시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 영상 보여주시면서 까불지 말라고 한마디 딱 하시면 돼요.